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1파이당 32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보이시죠? 이 32만 달러 가까이 지금 달성을 했다, 요건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봐볼 건데요. 일단은 뭐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다른 시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바이낸스 여기 보시면은 표준 지갑 유지 관리가 수행된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갑에서 여러 네트워크에 걸쳐서 대규모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의 뜻은 뭐냐면은 바이낸스에서 대량 이체가 발생 예정이고, 이에 따라 뭐 지갑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이낸스에서 대량 이체가 돼도 놀라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니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이 펀딩비 최고치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포지션에서 롱과 숏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물 거래는. 그런데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래도 상승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뭐다? 자금의 유입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코인 시장에. 우리는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게, 왜 우리 그레이스케일 있죠? 코인 시장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꽤 행사하는 요 그레이스케일이 오늘 이사의 변경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26일 기준이에요. 12월 26일 EST 기준. 그래서 베리 실버트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마크 멀피 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사임을 했어요. 2024년 1월 1일부로 사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에 이어가지고 누가 이제 베리 실버트가 베리 실버트가 아니라 마크 시프케가 이제 그 이사의 의장을 맡게 됩니다. 뭐 이거에 따라 여러분들 마크 시프키는 DCG의 최고 재무책 CF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어려우면 그냥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레이스케일에 뭐가 바뀌었다? 자, 이사회가 변경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의장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향후에 불러일으킬지 사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볼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한편 이 파이코인이 안 망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 세계 5 가입자 뭐 16억 명, 6년 뒤에 3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요건 이제 최근 내용이고, 지금 3년 전의 내용으로 봤을 때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53억 명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67%나 되는 인구가 뭡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53억 명은 뭡니까? 파일을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그렇죠? 최대. 근데 이게 언제 자료다? 바로 3년 전, 3년 전이야. 거의 2년 전, 그래서 2년 넘게 된 자료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53억 명이었어요. 그죠? 자, 5G 가입자가 16억 명이래요. 그래서 6년 뒤에는 3배 이상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5G 망이 굉장히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5G 쓰십니까? 4G 쓰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직도 4G LTE를 써요. 근데 요금제는 5G 내고 있어요. 요즘에 폰 추세가 뭐냐면은 폰이 다 5G 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5G 요금제를 쓰게 해요. 물론 4G 기본 요금제 기존의 요금제 쓰고 있던 사람들은 4G 폰에다가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거 하는 뭐 편법을 얘기해주기도 하는데, 그 편법이 요새 뭐 안 된다 이렇게 듣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뭐 폰을 쉽게 못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요금제가 하도 비싸가지고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보면은, 자, 5G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6억 명이 늘어서 16억 명을 기록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빠르게 5G 인프라를 늘리고 인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 5G 가입자는 6년 뒤에 53억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죠. 자, 53억 명. 6년 뒤에.
6년 뒤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4G나 3G나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엔 집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전보다 더 증가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술별 모바일 가입자 수 해가지고 이렇게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5G가 이만큼인데 뭐 다른 4G나 이런 것들은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진짜 점유율이 더 높아지겠죠. 지금 그때 이제 이 3년 전에 67%였으니까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폰이 거의 피처폰이라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때는 이제 폴더나 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아마 되게 제가 용어만 말해도 추억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하여튼 되게 많은 폰이 있었어요. 가로 본능 해가지고 이거 아시죠? 요 가로 본능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폰도 있었고 추억의 폰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폰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파이의 접근성은 좀 더 쉬워진다. 그래서 우리 파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옳은 투자와 좀 이상한 투자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옳게 된 투자는 가격이 오르면 즐겁고 가격이 내리면 즐거워요. 이게 사실 왜 그럴까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투자는 가격이 오르면 화가 나고 가격이 내리면 화가 납니다. 이거는 더 이상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요렇게 조금 이상한 투자, 옳게 된 투자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이제 핵심 내용이 파이가 지금 뭐 31만 5천 달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야, 126만 프로가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번역을 한번 해서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 이렇게 사용자가 해서 파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글로벌은 차세대 핀테크 솔루션을 갖춘 최초의 파괴적인 국제 교류다 해서 아틀란티스 거래소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저는 좀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아틀란티스 거래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 속보해가지고 31만 5천 달러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 확인을 제가 아틀란티스 거래소에서 해보니까 파이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아틀란티스 거래소에 들어가면은 트레이드 쪽을 눌러요. 이 트레이드. 이 아틀란티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여드려야겠죠 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틀란티스는 2023년 뭐 12월 26일 스타트가 됐다고 하는데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거래소가 atlantiscex.com이거든요. 근데 제가 의문점이 많이 가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틀란티스 거래소에 전에도 파이가 상장됐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23년 12월 26일 8시 UTC 시간 기준으로 상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제 저녁에 상장이 됐다라는 건데 이거 그러면 전에도 원래 있던 거 아니었나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끔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거래할 때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거래도 거의 안 되겠지만 자, 파이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PI USDT 쪽에 있는데 USDT 쪽에서 PI 검색하면 여기 안 나오네. USDB인가요? 아 여기다 USDB입니다 또. 자 파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100% 상승했다라고 돼 있는데 뭐 거래량 한번 보면 25, 그 다음에 하이에서 74 돼 있고 일단은 체인지에서 돼 있고 라스트 프라이스 나오는데 좀 더 내려보면은 어마운트 해가지고 지금 한 개도 거래가 안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1파이가 아니라 0.02파이, 0.002파이. 물론 이제 한 개당 뭐 4억짜리가 한 개씩 거래되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이런 거래량이나 뭐 거래 수준,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 좀 이런 판단이 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또 보면은 자 CX는 다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 해서 코어 팀은 라인 접속한다. 폐쇄된 메인넷 단계에 있고 방화벽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온라인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돼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아틀란티스 거래소는 전부터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쵸? 물론 지금도 되게 말이 많은데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특히 다른 거래소들보다 전 더더욱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편 페이위드 파이에서 나오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이게 결제하는 모습인데 한번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Ok nè, quét đúng rồi. Rồi qua bên kia, đúng rồi. Để vô cái phần cái nhỏ đó, bên phải bên phải. Đó. Rồi. Rồi bấm đi, bấm lên nè. Ê. Rồi. Đó. Bấm không mấy Không chấm.
không chấm Rồi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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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779 thôi. 779 rồi kéo lên đúng rồi cái ô này dành cho nè phần hủ tiếu đúng rồi đó đơn giản lắm cái này nó có dễ xài Từ từ. rồi Rồi sao nữa? rồi cũng gửi Bấm gửi hả? không gửi thôi không đó không làm gì hết đó đúng rồi Gửi chưa? bấm đây bấm vô chữ gửi đó rồi Xác nhận đúng không? đón nhận đúng rồi chính xác Ủa sao cái bên mày Rồi. nó Rồi. làm khó vậy? đâu có khó đâu đơn giản thôi Gì xong chưa? xong rồi Xong rồi hả? nè bấm lịch sử nè trả về đi rồi cái nữa cắt này. 자, 뭐 아무튼 0.01파이 아래로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은 보면은 정말 많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아깝지도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파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파이 자체를 안 써야 된다. 한편으로는 써야 되면서 존중을 한다? 어떤 게 과연 맞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GCV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GCV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파이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마인드인데 한편으로는 GCV 가격으로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간 이 사람들은 수수료에 대해서 좀 뭔가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할까? 이런 고민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봐볼게요. 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돼 있죠. 대구 달서구에 있는데 강고집 찬바지락 칼국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금 음식점 자체는. 근데 파이를 결제받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 받겠다라고 해서 1파이당 1만원 비율에 파이 30에 현금 70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 진짜 맛있게 생겼고, 아, 면발 보면은 이 집은 진짜 맛집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번쯤 가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저도 파이가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은 전국 한번 돌아다녀야겠죠. 그렇죠? 미국도 가보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렇고 뭐 파이 네트워크 이렇게 가방도 샀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나에서 뭐 구찌, 이거 구찌죠, 구찌. 뭐 근데 손톱 색깔 좀 특이하고 이 와중에. 자,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자, 다음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파이로 결제를 받는 이런 바자회 같이 이런 느낌으로 행사도 좀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도리스님이 오랜만에 막 뭐라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또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GCV 물물교환 지원을 위해 텔레그램 그룹을 만든 말레이시아의 커뮤니티 리더인 뭐 이 사람이다. 말레이시아는 자신과 다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의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저기 한다 고생한다 31만 4,159달러에 대해서 지지해라 이런 뜻이겠죠. 쭉 보시면은 3년 동안 파일을 채굴하면서 3년 90% 락업을 했대요. 그리고 33개월 내에 100에서 300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0달러 또는 1000달러는 어떨까요? 가격이 100달러나 1000달러에 도달하면 개척자들은 최저 10,000달러에서 최고 30만 달러까지만 현금을 갖게 된다. 뭐 이것은 이제 본인들의 논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뭐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지원하고 지지합니다. 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파일을 갖다 열심히 누군가 치고받고 싸우고 뭐 지금 500원 거래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파이 물량이 좀 털리면 나중에 이거 갖다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이렇게 안 되면 해외 나와가지고 야 해외 하이 이렇게 하면서 해외에서 뭔가 결제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의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 암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기꾼은 암호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암호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암호를 승인되지 않은 사이트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고 해서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라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들 자신에게 그 비밀 구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 비밀 구절이 주어져야지 뭔가 얻을 수 있어요. 예, 비밀번호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그런 문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무도 뭔가 이 유출시켜놓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 구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밀 구절이라는 거는 그냥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써서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서 UT를 활동한다 했죠. UT 활동을 하지 마세요. 제가 해라마라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UT 활동하지 마시고 그냥 채굴 버튼만 눌러서 채굴만 하세요. 괜히 UT 욕심내다가 여러분들 비밀 구절 입력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비밀 구절 입력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파이가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보안이 엄청 철저하고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 굳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파이 네트워크 이렇게 채굴 버튼 눌러서 채굴을 쭉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이게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행동 자체가. 근데 이게 뭐 지금 뭐 대리 채굴이다. 그쵸? 뭐 대행에서 해주는 노드 대행 뭐 얘기도 하고 이런 거랑 반론했을 때는 지금 뭐 또이또이 아니냐 얘기하겠지만 사실 뭐 이거에 대한 뭐 행정상 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이 코어 팀에서도
이렇게 지침을 내려온 거 이런 거 명확하게는 뾰족하게 딱 해가지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사실 KYC 인증에서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다 채굴을 하는 거면은 뭐 걸러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차피 KYC 인증을 각각에서 얼굴 다른 사람 거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이건 알아서 걸러지게 돼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이 1파이에 32만 달러 달성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틀란티스 거래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거래소가 뭔가 리뉴얼된 듯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각별히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드맵 V2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없지만 조만간 빠른 소식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고 좀 빠른 소식 나온 대로 바로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